툭하면 욱신욱신, 뚝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쉽지 않다면 55세 이상 국내 성인의 80%가 관절염을 앓고 있고 그중 19은 무릎이 문제라는데 치료만 하면 나을 통증을 힘들게 참고 있진 않나요?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 관절염의 의심 증상에서 지금 당장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탈 솔루션까지 부산본병원 김기훈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큰일이 멜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희를 많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최고의 시청률을 또 최고의 고맙습니다, 공개 여러분. 클리닉 멜입니다. 근데 자, 그때 마침 박사님이 제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서 수준이 잘 나오고. 올 추석에는 같이 하길 바랍니다. 자, 여튼 그 설 연휴 때 그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독감이 비상이 걸렸는데 특히 홍콩에서는 이번 독감으로 사망자가 무려 200명이 넘었다고. 네. 그러니까요. 저 몇 깜짝 명안 놀랐어요. 되니까. 예. 아니 원래 독감하면 보통 사람들이 독한 감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독감 증상, 열이 조금 난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도 독감에 걸리기도 하죠. 네네. 왜냐하면 이 독감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H와 네. A와 H와 N 이렇게 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하는데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네. 매년 올해는 전 세계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다. 것인가 예측을 했는데 네네. 왜 독감을 맞고도 생기느냐 예측을 영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독감이 자꾸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돌연변이를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2월에 독감이 정점을 찍고요. 4월까지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노약자 여러분들 꼭 독감에 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독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죠. 바로 이 관절 질환. 네. 그중에 무릎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부산 본병원의 김기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원장님, 무릎에 이상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하면 구체적으로 무릎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겁니까? 맞네요. 뼈입니까? 연골입니까? 인대입니까? 네. 예, 네. 그게 이제 질환별로 다 다양합니다. 뭐 실제 외래를 보게 되면 이제 50대 내지 60대 이후의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주로 이제 관절염이 많습니다. 네. 관절 연골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뭐 성장기에 있는 어린애들이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성장통이나 네. 안 그러면 뭐 가변 외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이런 게 주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네. 뭐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많이 네. 사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6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기존에 이제 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네. 뭐 가변 외상에도 뭐 물렁뼈가 파열된다든지 골연골 결손이 있다든지 뭐 2차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병원 오신 경우가 많고 네네. 뭐 연세가 드실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제 무릎 통증을 이야기하신 분이 많고 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뼈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 뼈가 괴사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무릎 통증을 아주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네. 무릎 통증이 다양하네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그 그림인가 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좌측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연골을 가진 무릎 관절 구조를 네.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연골 표면이 뭐 네.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게 이제 연골 아래에 있는 뼈까지 이제 갈라진 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연골 조각들이 관절에 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전체적으로 관절면이 고르지 못하고 변형이 와 있는 뭐 그림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관절 보면 그 사진 참 예쁘게 생겼다. 참 부러울 정도로. 근데 오른쪽 사진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죠? 저게 그냥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증상인 건지 아니면 저렇게 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게 지금 상태가 그냥 찢어진 건지, 다른 건지, 깎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순수하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환자분을 자세히 문진을 하고 의학적 검사를 하면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프시겠다. 뭐 그런 이제 임상적인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 50대 분이 이때까지 무릎이 한 번도 안 아팠는데 뭐 오늘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등산을 갔다든지 일을 좀 과하게 한 이후로는 뭐 밤에 쑤시고 아프다든지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무릎이 붓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으면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증상이 이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조그만 외상을 받아도 물렁뼈가 찢어지거나 연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떠돌아다니는 뼈 조각에 의해서 뼈하고 뼈 사이에 끼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면 서서히 증상이 나오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상은 서서히 생깁니다. 어허. 예, 초기에는 이렇게 관절 표면만 약간 이렇게 불규칙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할 때 통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등산을 했다든지, 뭐 예. 오늘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하면 뭐 밤에 쑤신다든지, 운동할 때만 가끔씩.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날 뭐 무릎이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뭐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 뭐 관절 쪽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물질들도 많고, 저는 연골 손상이 뼈까지 약간 이행되려고 하거든요. 저런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들어있죠. 네.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한가요? 그렇죠. 예. 가장 오른쪽 중증 단계에 들어가면 일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죠. 생활할 때도 아프고 하고 나서도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고 네. 변형이 오고 뭐 그런 식으로 관절염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병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그 관절염이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아프다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묵직하게 우진하게 아프기도 하고 톡톡 쑤시기도 하고 뭐 그래도 보통 어떻게 아프시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예. 다리를 디딜 때 시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아, 예, 그리고 뭐 사람마다 약간 증상은 다양하게 호소를 하시는데 네. 또 밤에 네. 뭐 수시에서 잠자기 힘들다. 오. 또 그다음에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무릎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제 운동 특히 뭐 등산을 좀 한다거나 좀 달리기를 좀 오래 했다 하면 무릎이 좀 뻐근해가지고 좀 불편하거든요. 걷기도 힘들고 좀 예. 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무릎 관절을 통증 호소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관절염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맞나요? 예, 일단 젊은 분들이 이제 무릎 관절을 이야기를 하시면 네. 퇴행성 관절염을 일단 배제를 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뭐 젊은 분들이 뭐 이게 금방과 같이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반월상 연골이나 네. 안 그러면 대퇴골하고 쓸개골 사이에 뭐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네네네. 또 그다음 관절 주변에 인대나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심한 외상으로 인대가 파열되어서 무릎이 불안정하다든지 뭐 골절이 있어서 관절면이 뭐 고르지 못한다든지 네. 그리고 심하게 선천적으로 O자형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있거든요. 네. 다리가 O자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류마티스나 통풍과 같은 뭐 염증성 관절염을 앓으셨다든지 뭐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뭐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과의 관련성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이야기해 볼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항상 관절염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맞아. 네. 자꾸 이야기해도 자꾸 헷갈리는가 봐요. 네. 네. 뭐 아주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많이 서서 닳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았어.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상해를 주거나 위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연골이나 인대나 뭐 주변 조직을 뭐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없애려고 이렇게 면역 작용이 그 작용하다 보면
연골도 파괴가 되고 인대나 조직이 약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하지 관절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하고 상관없이 상지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비교적 좀 젊은 여성에게 많고 대칭적으로 오른쪽이 생겼으면 왼쪽도 생기고 뭐 그런 성질이 있고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빈혈이 있다든지 뭐 전신적으로 좀 약간 피로감이 빨리 온다든지 네. 그런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그 증상도 많이 다르겠죠. 아침에 아프면 주로 뭐 예, 뭐 주로 이제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이제 뭐 조조광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이는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한 30분 정도 움직여다 보면 뭐 약간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도 결국 진행하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과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연골이 파괴가 되면 결국은 뭐 퇴행성 관절염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결국은 거기서 만나요. 예, 예. 모든 질환의 끝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미리 예. 조심해서 약물 치료한다면은 수술까지는 피할 수 있겠네요. 예, 류마티스 관절은 그 약물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일단 확진이 중요하고요. 예, 류마티스 예, 예. 관절염은 뭐 요즘은 피검사, 그다음에 임상적 증상, 그다음에 엑스레이 소견 이런 걸 다 취합을 해서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확진이 됐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로를 바꿔주는 약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평생 쓰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나저나 이제 우리는 항상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프지 않은 분들께도 무릎이 언제 어느 순간에 통증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현재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디가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17년 됐고요, 무릎이. 왼쪽 다리는 내가 옛날에 한번 넘어졌어요.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됐는데 그때 이제 한 7년인가 이래 됐을 때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쓰리고. 그리고 바람이 하여튼 부산 바람은 일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가리고 그거를 아무리 덮어서 여기 무릎을 가려도 하여튼 뭐 얼음덩어리를 연져놔도 그렇게 안 추울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어떤 때 뼈가 딱 부딪히면은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몸이 틀어지죠. 그쪽이 이제 오른쪽이 아프니까 이제 엉치가 한쪽으로 기울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나빠지죠, 아무래도. 약을 안 먹으면은 견딜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맨날 그때부터 진통제 묻는 게 지금까지 진통제 묻고 생각하는 게 이 다리 아픈 데만 생각이 가는 거죠. 이거 오늘 얼마나 아플라노, 오늘 어쩌노, 아프면 어쩌노 이러면서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이래. 그리고 약 먹으면 좀 낫으니까 그 견디고 그러고 몇 년을 견디고 살았어요. 아, 무릎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답답할까요? 네. 참 다양하게 아프셔가지고 참 보는 내내 마음이 좀 그랬는데 원장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이 아파요. 네네. 근데 이게 아프잖아. 저도 제 경우가 아프면 이제 병원 가야지 합니다. 네. 그러다가 뭐 파스를 바르거나 좀 쉬면 또 낫거든요. 나은 느낌이 들면 또 안 가잖아요. 또 회사를 가 병원을 안 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병에 있어서 뭐 예. 초기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통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네. 뭐 정확하게 그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흔히 그 민간요법이나 뭐 자가 약물요법을 하고 보통 네. 대부분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예, 예. 그렇게 해서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오시는 분이 뭐 많죠, 사실. 일찍 오시는 분이 좀 드물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증이 생겼다가 또 쉬면 좀 좋아지고 이런 이제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돼서 병원을 찾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나이 들면 원래 누구나 다 아프겠거니 그렇지.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고 버티다가 안 아프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닳고 닳았을 때 병원 찾잖아요. 예, 그게 그러시면 너무 안 되는데. 안타까워요. 국가에서 건강검진 할 때 네. 병원 가실 때 한 60세 넘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찍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무릎을요? 그럼 오. 엑스레이 같은 거 저도 좀. 얼마 안 하니까. 아, 엑스레이를? 네. 엑스레이로 나오나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진단을 이제 그 환자분의
통증에 대한 이제 문진을 하고 예. 뭐 이학적 검사 즉 손으로 이제 무릎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대부분 엑스레이로 뭐 개략적인 진단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또 뭐 자식들 걱정할까봐 돈 들까. 맞아. 예, 예, 괜히 예, 부담 예, 주기 예, 싫어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파야 이거 중요합니다. 참다가. 예. 근데 꼭 가야 될 시점 있잖아요. 예. 진짜 어려운 골든타임이랄까. 거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통증이 별로 없다면서요, 처음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이걸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돼야지 병원에 가야 되느냐 사실 참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정도 이제 중년 이후에 분들이 뭐 일상적인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한 번이라도 생겼으면 네. 한 번쯤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네. 만약에 이제 건강한 무릎을 가진 젊은 분들이 뭐 많이 사용했다든지 음흠. 뭐 일을 많이 했다든지 뭐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해서 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뭐 일정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길게는 2주일 정도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고 쉬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기존에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되시는 분들이 뭐 통증이 갑자기 일상적인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 하면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그 악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생긴 게 아닐까. 이게 뭐 그 다음 날 뭐 지나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뭐 아주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걷다가 갑자기 하는 그쵸, 그런 소리와 예. 함께 걸음을 멈춰본 적이 딱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일단 예, 병원에 연세가 드신 가서 분들은 한 번쯤은 진단을 진료를 보는 게 받아봐야겠다. 좋습니다. 예. 더 추가로 설명해드리자면 네. 퇴행성 관절염이 초중기에 있으신 분들은 양반다리를 하고 일어서는 과정에서도 네네. 그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가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렬 파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임상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죠. 신호등이 바뀌죠. 네네. 건널목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좀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을 탁 내딛으면서 발목이 약간 무릎이 약간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는 다리를 절 정도로 통증이 있더라. 뭐 그런 분들도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가 견렬 파열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네.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보셔야겠네요.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의 무릎 증상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식들 된 도리로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가 진단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단법을 좀 확인해 보실게요. 내 부모님도 혹시 이럴 땐 무릎 관절염을 의심하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무의식 중에 아이고 이러면서 네, 일어나잖아요. 네, 네. 반복하면 의심을 해봐라.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책상이나 선반을 잡는다. 네. 혼자 못 일어나시는. 그렇지. 예. 네, 진통제를 자주 드신다. 드시고. 그래요.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꼭 의심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볼게요. 자, 다리를 온전히 펴거나 구부리질 못한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다리가 O형으로 휘어졌다. 예. 자, 그리고요. 앉은 채로 혹은 기어서 다니는 일이 잦다. 예. 오호.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주 깬다. 아팠어. 네. 이거는 이럴 때는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그렇죠. 되는 이게 거죠. 자가 진단법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으신지 한번 개략적으로 네. 집에서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손자, 뭐 이 3대가 이제 한정식 식당에 가서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할아버님은 이제 앉을 때 아이고야 소리 내면서 앉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일어날 때는 이제 누가 손을 잡아주든지 안 그러면 바닥에 손을 대고 안 네. 그러면 뭐 밥상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오래 양반다리를 하고 못 앉아 계시죠. 그렇죠. 무릎을 그렇죠. 펴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또 식사하실 때 그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을 좀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런 분들 이야기해 보시면 뭐 이게 그 관절염 약을 안 드시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그 자기 스스로 이제 뭐 그 민간요법이나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관절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도 많고 멀리서 보시면 무릎과 무릎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네. O자인 예, 다리를 예, 가지신 예. 분도 많고요. 네. 심해지면 이제 무릎을 이제 완전히 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굽힐 수도 없는 뭐 그런 형태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방에서 좀 가까운 거리 가실 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할머니. 굉장히 부지런하셔가지고 청소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저 멀리 뭐 이렇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시더라도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 생활 습관이 굉장히 문제 같아요. 방바닥에서 하는 습관, 예, 걸레질 예, 하는 예, 거. 예. 예. 그래서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면 저도 어르신이지만 좀 앉아서 하는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습관, 생활 습관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네. 문제가 아니라 특히 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밭일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밭일 하시면 얼마나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 그죠? 얼마나 맞습니다. 힘드십니까? 무릎이 완전히 굽혀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점프하는 것보다도 한 10배 정도 연골에 충격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탁을 사용하시든지 네. 또 침대를 사용하시는 그런 네. 문화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음. 관절염을 예방하고 네. 진행되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도 놔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그 밥상부터 좀 네, 의자부터. 의자 있는 식탁, 걸로. 식탁과 의자, 그리고 침대. 침대가 있으신지를 예. 잘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기다리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뭐냐면 파스 있잖아요. 네. 예, 예. 오호호. 파스 집에 지금 분명히 붙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집에 파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파스 이거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파스를 붙이면 뭐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파스를 선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일 때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 치료는 진통 소염제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파스는 어떻게 보면 붙이는 진통 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스를 붙이게 되면 그런 진통 소염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이 얼마만큼 깊이까지 침투가 될 수 있느냐. 뭐 사실 관절염이 있으면 병변이 굉장히 무릎 안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무릎 안쪽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조금 의문시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알러지가 피부 알러지 있으신 분은 예. 파스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 뭐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즘은 시중에 보면 파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니 있죠. 파스뿐만이 아니라 그 테이핑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리랑 허리에다가 온몸에다가 테이핑 테이핑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테이핑 하는 거는 이제 파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예, 거죠. 예, 예, 예. 그건 그 다른 파스는 어떻게 보면 약물을 이렇게 투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테이핑은 우리가 부족한 근육이나 인대를 약간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보강해준다. 예, 어떻게 보면 테이핑은 보조기에 좀 더 가깝고. 어.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아프다 이러면은 뭘 먹을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뭘 먹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제 글루코사민도 많이 나와 있죠. 예. 또 뭐 도가니탕 나와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뭐 홍화시도 있죠. 뭐 효과가 조금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강 보조 식품이죠. 네. 식품이고 음식이죠. 네, 네. 음식을 드셔서 별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글루코사민을 뭐 예를 먼저 들자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글루코사민이 이제 대행성 관절염에 얼마만큼 뭐 예방이나 뭐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쪽에 이제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글루코삼이라는 것은 뭐 다들 뭐 흔히 좀 잘 아시겠지만은 관절 연골을 형성하는 이제 당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그 단백질이 전구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골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연골이 건강한 연골이 유지가 되려면 뭐 나쁜 연골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파괴시키고 건강한 연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동화 작용하고 이화 작용이 적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글루코사민은 그런 데 관여하는 이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원체 복잡한 기전에 의해서 연골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글루코사민 하나만 더 섭취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좀 의문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도가니탕 이런 데는 우리가 콘드로이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습니다. 그게 네. 이제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그런 물질인데 네. 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몸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효능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거를 보충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하시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의문이 있는. 네. 네. 그래도 먹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보상 이거네요. 효과죠. 도움은 된다. 근데 너무 그것만은 맹신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가 진단해서 그냥 약만 먹고 다 나았다, 나을 거다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른들이 병원 가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게 그 뭐 MRI니 CT니 이런 것부터 찍으면 당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못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뭐 환자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뭐 손으로 이제 잘 이학적 검사를 하고 그리고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도 대행성 관절염을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주 연세가 드신 분이 대행성 관절염이 뭐 말기까지 진행이 된 경우는 사실 MRI 검사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병변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네.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엑스레이는 뼈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인대나 연골 이런 것으로 인대나 연골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래서 MRI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대부분은 관절염 초중기 때 이제 이게 정말 관절염 때문에 아픈지 안 그러면 인대나 반월상 연골 뭐 이런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 때문에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네. MRI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CT 같은 경우는 무릎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유형에 쓰는 검사는 사실 아닙니다.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대행성 관절염에는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술조법도 있는데 초기에는 약물을 사용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초기 환자에서 주사요법도 시행하는데 이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제 주사 맞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리가 좀 무겁고 무릎이 조금 우리하고 이래가지고 통증 클리닉에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넘게 맞았는데 이제 어느 날 약이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여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뭔가 검사를 해봐야지. 그러고 오니까 뭐 CT 찍고 MRI 찍고 하니까 이미 이제 슬간슬이 다 파열이 됐다. 연골 주사를 그러면 한 몇 대 맞아야 되겠다 이라대. 첫 해 맞으니까 참 좀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1년 넘도록 주사를 안 맞았었어요. 안 아팠어. 받기 전에는 다리가 좀 쩔뚝거리고 아프고 밤중에 많이 아프고 이제 조금 나다니는 게 힘들죠. 신발을 신고 길로 나가게 되면 약간 몸이 쩔뚝거리는 몸이 되거든요. 기어 쩔뚝쩔뚝하게 맨날 이 다니면 아프거든. 그런데 이제 맞고 나서는 조금 자유롭고 좀 덜 통증이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약물과 주사 치료가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 왜 어른들이 무릎이 아프시면 그냥 그 통증 클리닉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정형외과 말고 네. 그런 데 가서 무릎에다가 주사만 이렇게 조금 맞으면 통증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그 정형외과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플 때만 주사를 맞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면 네. 통증 클리닉 가서 맞으세요. 그러니까 딱 저희 지정해 놓고. 네, 원장님을 네. 모셨으니까 전 정말 궁금해요. 그게 괜찮은 건지. 저도 맞았는데. 왼쪽 무릎에.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지. 예. 그 주사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한 방에서 놓는 침, 한 방에서 놓는 침도 물론 뭐 관절이나 인대에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근육에 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을 자극시켜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뭐 IMS라는 그런 뭐 전기 자극 치료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근육에 놓는 주사 치료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대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우리 예. 흔히 정식 치료, 프로로세라피라고 네네네. 하는 뭐 프로로. 치료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뭐 인대가 좀 느슨할 때 그런 네.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내 병변이기 때문에 관절
안쪽에 이게 주사를 주는 경우가 있죠. 크게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연골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예, 뼈주사. 뼈 그거 주사는 달라요? 보통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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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연골 주사라는 거는 하이알루로닉 산이라고 해서 예. 뭐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군요. 예, 예. 예. 근데 연골 주사는 이제 그 연골의 윤활 역할을 하고 좀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연골을 갉아먹는 세포를 조금 더 안정화시켜주고 이래서 이제 관절을 조금 더 보호해주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주사 치료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네. 수개월 정도 이제 증상 호전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뭐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있을 때 뭐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 주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는 약간 습관성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관절 연골의 변성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인대를 좀 약하게 한다든지 관절낭을 약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적어도 3개월 내에 반복 주사를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한 1년에 뭐 3회 이상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맞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뭐 이건 좀 여담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통증치료실에서 주사 맞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에서 주사 맞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네, 네. 다 이런 주사 종류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병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음.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 연골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관절 연골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골이 파괴돼서 뼈가 노출된다든지 안 그러면 부어서 관절낭이 신전이 된다든지 관절 골격이 생겨서 그게 이제 신경이나 인대를 자극시킨다든지 뭐 근육이 경직된다든지 이런 네. 그 메커니즘을 거쳐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근본 원인 질환을 놔둬놓고 이제 그런 통증 치료에만 너무 이렇게 매진하게 되면 실제적인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 있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관절 주사 맞고 나서 금방 좋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금방. 예. 그 이제 인대가 다쳐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금방 좋아지는 것도 그러나 이 관절 안에 주사 맞았는데 금방 좋아지는 경우에는 주로 뼈 주사, 그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경우에는 많죠.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어르신들 지금 막 그 병원 가니까 막 너무 효과 좋더라. 그래서 막 맞습니다. 그룹처럼 그 병원 가서 아침 6시부터 줄 서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3개월 안에 다시 그 주사를 맞으시면 연골이 오히려 더 악화되거든요. 약화되고. 아니, 그러면 의료 저기로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안 되죠. 안 아프다고 돼요? 자꾸 와서 자꾸 나와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오늘은 이쪽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네. 또 내일은 저쪽 병원 가서 주사 그런 맞고 거 하면 확인이 안 되겠네요. 과연 이분이 어떤 주사를 얼마만큼 맞았는지 사실 확인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관절 아픈데? 안에 주사를 맞았을 때 네. 관절이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맞았을 때 금방 효과가 좋아지시는 분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는 그런 분들 경우에는 그런 주사를 안 맞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보고 그냥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게 그럼 원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초기, 뭐 중기 이전까지 이렇게 약물 치료나 뭐 이렇게 이식 수술 이런 거 알아봤는데 그래도 중기 이상이 돼버리면은 많이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인데 예. 아까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한 수술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기 이상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수술을 뭐 반드시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최대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죠. 뭐 약물 치료도 해보고 또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뭐 생활 습관도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또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는 그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이제 발달시키고 키우면 이제 아무래도 체중이 근육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예.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예. 뭐 주사 치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뭐 일상적인 생활하기 힘드실 정도로 통증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다. 뭐 물렁뼈가 찢어졌다든지 떠돌아다니는 뼈 조각이 지금
이제 그 관절 연골에 아주 위해를 가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술을 생각해야죠. 관절염 수술은 크게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하고 네. 경골 근위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크게는 뭐 요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수술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뭐 관절 내시경 수술은 네.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뭐 무릎에 네. 뭐 1cm 정도 되는 구멍을 내서 네. 관절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삽입해서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질, 뭐 연골이나 뼈 조각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뭐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돼 있으면 뭐 봉합을 할 수 있으면 봉합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골이 파괴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그 언급했던 방법대로 네. 그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시술을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절 내시경도 그 대퇴골 쪽의 연골하고 네. 경골 쪽의 연골이 동시에 이제 연골이 그 결손이 있는 경우, 네. 특히 우리가 이런 걸 키싱 병변이라 그러는데 위쪽에도 연골이 없고 아하. 아래쪽에도 연골이 없으면 네. 이것을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면 관절 내측에 이제 O자형 다리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관절 내측에 이제 관절 연골이 파괴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닐 때 체중이 그런 병변에 실리고 하면 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O자형 다리를 교정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뼈를 이제 경골 근위부에서 이제 네. 뼈를 좀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내측에서 이렇게 좀 벌려주면 네. 다리가 일자나 혹은 약간 X자 형태로 예. 다리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뼈를 굳히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골이라 하면은 예. 어딘지 모르시죠? 모르죠. 정강이. 정강이. 예. 아, 위에가 무릎 밑에? 위에가 예. 대퇴부고 그렇죠. 예. 밑에 있는 그 굵은 뼈 두 개, 굵은 뼈 그 작은 뼈 하나 있잖아요. 예. 그 굵은 뼈 그걸 경골이라고 해요. 그냥 군대 가서 워카라 그쪽. 예, 맞습니다. 우리 사투리 촛대빼. 촛대빼. 그 정강이 뼈를 예. 그 촛대 경골의 근위부를 그러니까 가까운 부위를 자른다. 잘라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뭐 이게 아주 O자형 다리가 심한 경우는 대퇴골 쪽에서 절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는 경골 근위 쪽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체중이 바깥쪽 건강한 연골이 있는 쪽으로 체중이 떨어지게 해서 이제 조금 건강한 연골로 조금 더 오래 쓰는 거죠, 자기 무릎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네. 진행은 하는데 네. 뭐 아껴 쓰면 충분히 수년간은 아껴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O자형을 일자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이게 이제 골고루 무릎에 하중을 좀 네. 그죠? 예. 줄 수 있게 한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 특히 우리가 65세 이상을 주로 뭐 기준으로 삼는데 네. 연세가 드신 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말기까지 완전히 왔을 때, 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네. 뭐 나쁜 이제 관절을 전부 어떻게 보면 잘라내고 네. 새로운 뭐 인공관절을 이렇게 넣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전 치환술이 있고 네. 그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네. 부분 치환술은 이제 무릎 안쪽에만 연골이 닳았을 때 경골 근위절골술의 그 적응증하고 비슷한데 안쪽만 여기 닳았을 있네요. 때 네네. 안쪽 부분만 인공관절로 치환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내시경 수술 공부했잖아요.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강이 뼈 네네네네. 가까운 곳에 촛대뼈. 조금 잘라줘서 예. O자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예. 거까지 했고 부분 치환술까지 했어요. 네. 인공관절. 자, 그런데 네.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도 부분 치환술 하시는데 전 치환술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예, 치환술. 전 치환술도 좀 궁금하고 이거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 좀 궁금해요. 나이가 네. 있으시니까. 예. 예, 인공관절 전 치환술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게서 관절염이 말기까지 온 경우, 뭐 이제 연골 재생이나 뭐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도 안 되고 뭐 증상이 계속 악화되시는 분들은 이제 최후에 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 무릎을 그 좀 세분해서 구분을 해보면 무릎 앞쪽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이 있는데 요 세 구역에 토탈 다 합쳐서 연골이 다 결손이 있을 때, 파괴가 되었을 때, 연골이 있는 이제 관절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네. 뭐 금속성 성분이 있는 인공관절을 넣고 그 사이에는
이제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우리 흔히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 제재를 넣어서 이제 무릎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인공관절 지환술을 하게 됩니다. 저게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이 처음에 수술하기 전이시죠? 그렇죠. 예, 약간 예. 다리가 옷장이 돼 있고 옷자셨고, 뼈하고 예. 뼈끼리 완전히 붙어 붙어 있고 있었고, 변인이 예. 와 있는 퇴행성 관절염 4기의 소견이죠.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중간에 사진이 이제 수술 후죠? 예, 수술 후에 이제 전방에서 찍은 사진. 이게 그러니까 딱 다리가 일자로 11자로 붙으셨고 예, 예.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옆으로. 예, 옆에서 본 사진. 오, 그러셨네요. 나도 옷자인데.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예. 이제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하긴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출혈도 있습니다. 그렇죠. 출혈도 있고 그다음에 절개도 그럼요. 꽤나 많이 하고 네. 뭐 뼈도 잘라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수술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 재활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뭐 어떤 이제 술자는 뭐 80세 이상은 인공관절 수술하지 않는다. 뭐 네, 이런 이제 나이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적응증을 잡기도 하긴 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뭐 신체가 건강하시고 네. 뭐 사회적 활동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네. 걷는 데 있어 가지고 무릎 통증으로 이제 생활에 이제 제약을 받으신 분들은 뭐 나이 제한을 두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뭐 전신 건강이 괜찮다 그러면 네.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보다 그 통증 없이 이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재활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분들, 특히 이제 치매가 있으시다든지 네. 우울증이 있으신 분, 네. 한차가 귀찮은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간혹 이제 자식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이렇게 수술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재활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요. 음. 재활이 잘 안 되면 관절 운동 범위도 다 확보가 되지 않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재활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나이 제한이 없이 뭐 건강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이 방송 보시고 무릎이 좀 아픈데 참자니 너무 힘들고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니 너무 겁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 설레고 또 이게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술을 받으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어떨까요? 수술 받은 데는 지금 12월 8일 날 받았으니까 지금 3개월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수술 안 받을 때는 양옆에가 아파가지고 걸으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양옆에가 아픈 게 아니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여러 데가 아프고 지금까지는 많이 지금 상태가 좋아지다고 봐요. 운동기구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이걸 못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전거가 타는 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면 잘 타져요. 일단 보기가 엄청 흉했고, 그리고 아픈 거는 이 사람이 망각을 해서 그런지 잘 많이 잊어버린데 엄청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팠어요. 장화를 신어도 똑바로가 안 되고 부츠를 신어도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요새 사람들이 간절이라면 나가 많이 먹어서 할머니들이 하는 건 줄 알 때면 저도 나이가 다 먹었다는 걸 알고 그게 제일 조금 망설여지지. 하루 이틀만 아프면 괜찮아진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이 좋아졌다기 이전에 그냥 내 다리 같이 그렇게 되지. 네. 빨리 완쾌되기를 네.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수술도 네. 중요하지만. 너무 예. 쪼그리지 마시고 예. 충격 주지 마시고.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우리 짚어 볼까요? 수술을 이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일단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뭐 수술을 이제 하는 의료기관이나 뭐 담당 주치의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시고 네. 심리적 안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수술 이후에는 이제 수술이 이제 병을 고치는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 주치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면서 재활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무릎 질환은 무수히 많습니다. 뭐 이런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를 않으면 결국은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도 가능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자가 진단으로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절 질환 가운데 특히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 수명 그렇게 길어졌는데 아프게 100세까지 산다는 건 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특히 네. 여러분 무릎 관절 그죠?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불편하다 하시면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부산 본병원 김기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릴게요. 3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구청 문화홀에서 어깨 통증, 회전 근개 파열이라는 주제로 고려병원 관절센터 안재민 교육부장과 함께합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 건강 꼭 챙겨가십시오. 자, 오늘 순서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퀴즈 드릴 테니까요. 마치시면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퇴행성 관절염에는 여러 가지 진행 단계가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때 네. 하는 최후의 수술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자, 1번 절골술, 네. 2번 인공관절 치환술, 네. 3번 자가연골 이식술입니다.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공개클리닉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 트위터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네. 기다릴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주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이죠. 전립선 질환 오. 알아보는데요. 식사하시다가 주무시다가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 너무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